쇼펜하우어가 죽기 전 남긴 인간관계 전설의 명언.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함께 있을 때 더 괴로워진다. 이 말을 남긴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을 누구보다 깊이 관찰했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본질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말년의 쇼펜하우어는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법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생애 마지막 시기에 남긴 인간관계에 대한 명언들과 그 안에 담긴 냉혹하지만 현실적인 통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인간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이용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선의의 공동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욕망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할 때조차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이 주는 감정, 이익, 안정감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배신당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던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기 때문입니다.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관심을 주고 인정받고 위로를 받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길 기대합니다. 내 생일을 기억해 주길 바라고, 내가 힘들 때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고,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둘 다 주는 것보다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명언이 말해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순수함을 기대할수록 인간관계는 고통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기심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본성을 인정하고 환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언. 가장 위험한 적은 친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쇼펜하우어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사람은 적이 아니라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낯선 사람은 우리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 연인, 동료, 가족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알고 우리의 기대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타인의 10마디 비난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상사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과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아픈가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친구에게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말합니다. 적은 경계하지만 친구는 경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위험하다. 이 말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대, 자존감, 행복, 삶의 의미를 누군가의 태도 하나에 걸어두는 순간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신이 됩니다. 그리고 신은 언젠가 반드시 실망으로 바뀝니다. 친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의 일부를, 내 자존감의 일부를 그 사람에게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결국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라고. 당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라고. 세 번째 명언. 타인의 인정에 목숨을 거는 순간 당신은 노예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핵심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정 중독.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미움받지 않으려 애씁니다.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냅니다. 그는 이것을 자유의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타인의 반응을 신경 쓰나요?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안 오면 불안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표정을 계속 살핍니다. 내가 한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을까 걱정합니다.
타인의 반응이 기분을 결정하고 타인의 말이 자존감을 만들고 타인의 태도가 하루의 가치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존중받고 싶은 욕망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에 매달리는 순간 인간은 비참해진다. 왜냐하면 인간의 평가란 본질적으로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호의는 오늘의 무관심이 되고 오늘의 칭찬은 내일의 조롱이 됩니다. 그 위에 삶을 세우면 마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오늘은 칭찬했다가 내일은 무시합니다. 친구가 어제는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차갑습니다. 연인이 아침에는 다정했다가 저녁에는 쌀쌀맞습니다. 이런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살면 우리의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는 이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로부터 독립하는 것.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보다 중요해지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됩니다. 네 번째 명언, 사람을 많이 알수록 고독이 더 소중해진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을 정신의 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과 오래 지낼수록 우리는 타인의 감정, 욕망, 불안, 분노까지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나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가족이 불안해하면 나도 덩달아 불안해집니다. 동료가 화를 내면 나도 긴장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쉽게 피로해집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유 없이 지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느낍니다. 그건 사람들의 감정을 계속 받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롭지만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소모된다. 고독은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고독은 타인의 기준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연기합니다. 더 밝은 척, 더 괜찮은 척, 더 강한 척합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 실망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가면을 오래 쓰고 있으면 얼굴이 아픕니다.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년에 점점 사람을 멀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섯 번째 명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 멀어진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로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지목합니다. 모두에게 이해받고 싶어하고 누구에게도 불편한 사람이 되기 싫어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늘 자신을 접는 사람. 겉보기엔 평화롭지만 그 내면에는 분노와 피로와 공허가 쌓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런 사람인가요?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동료가 자기 일을 떠넘겨도 받아줍니다. 가족이 나를 무시해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고 억울하고 공허합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과의 평화를 위해 자신과 전쟁하지 말라.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착함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인지. 이 선이 없는 사람은 항상 침범당하고 항상 후회하고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경계선을 긋는다는 건 냉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아무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최악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명언, 인간관계의 지혜는 기대를 줄이는 기술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상을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해주길 바라는 기대, 나를 이해해주길 바라는 기대, 언젠가 알아줄 거라는 기대. 이 기대들이 관계를 망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까요? 대부분은 기대 때문입니다. 친구가 내 생일을 잊어버렸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친구가 당연히 기억해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연인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서운한 이유는 사랑한다면 당연히 알아줘야 한다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기대는 어디서 온 건가요? 상대방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든 기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년 철학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고 감정은 변덕스럽고 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 전제를 받아들이면 인간관계는 덜 아프고 덜 흔들리고 덜 집착하게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분노도 줄고 서운함도 줄고 실망도 줄어듭니다. 친구가 연락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사람은 바쁘니까요. 연인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원래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관계는 오히려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원망도 없고 원망이 없으니 관계가 깨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인간관계의 최종 결론. 쇼펜하우어가 생애 끝에서 남긴 인간관계 철학은 이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인간에게서 완성을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인간은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인간을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보았고 그 위에서 덜 다치는 방법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 오늘 차갑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도 결국 자기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사람에게 덜 매달리게 됩니다. 관계에 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명언이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이 철학이 따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듣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이해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상처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기대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솔직함이 위로보다 오래 남습니다. 인간관계에 지친 당신에게 쇼펜하우어의 말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쇼펜하우어의 죽기 전 인간관계 전설의 명언 소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